내가 요술 방망이를 들고 오면 닭과 오리들은 구름같이 몰려든다. 녀석들은 내가 방망이를 들고 오면 맛있는 피칸을 먹는다는 사실을 학습을 통해 인지했기 때문이다. 내가 방망이를 내리치기 직전 녀석들은 방망이의 움직임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는 다른 닭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한 가지 문제는 피칸이 너무 맛있다 보니 암탉들끼리의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있던 크리미가 갑자기 암탉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키워준 엄마가 암탉이었던 크리미는 어릴 때는 닭들과 친하게 잘 지냈지만 결국 다른 거위들처럼 포악한 성격으로 변했다. 그런데 녀석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닭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솔직히 이때까지는 크리미가 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냥 닭들이 피칸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심술이 나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미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녀석의 암컷 3마리 중 한 마리가 다시 알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 전쯤 나는 토리와 완두가 함께 알을 품고 있던 둥지를 없애버렸다. 녀석들은 둘 다 오래전부터 새로운 알을 더 이상 낳지 않았고 둥지 안에서 품고 있던 알도 가짜 알이었다. 더 이상 거위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나는 녀석들이 진짜 알을 품지 못하도록 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둥지마저도 없애버렸다. 만약 둥지를 없애지 않으면 녀석들은 너무 오랫동안 가짜 알을 품느라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렇게 둥지를 없애고 난 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나는 토리가 더 이상 알을 낳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토리는 다시 알을 낳기 시작했다. 녀석은 내가 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석진 곳에 둥지를 틀었다. 그리고 그런 토리를 보호하기 위해 크리미는 입구에 서서 다른 동물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한 달 넘게 알을 품느라 체력 소모가 심했던 토리는 또다시 힘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모든 남컷 거위들이 알을 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녀석들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꼭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암컷 거위들 중에는 한 번도 알을 품지 않는 녀석들도 있고 2년에 한 번 알을 품는 녀석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년 알을 품는 녀석은 토리가 유일하다. 게다가 둥지가 없어지고 난 후 한 달 뒤 다시 둥지를 만드는 남컷 거위는 토리가 유일한 것 같다. 솔직히 이런 토리에게 아기 거위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태어날 아기 거위는 99% 이상의 확률로 고양이나 쥐 혹은 뱀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장의 생태계가 점점 자연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솔직히 농장 안에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나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도 안 되는 살 수 있는 확률 때문에 아기 거위의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걸 순 없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가짜 알을 품고 있는 토리는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대부분의 거위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 한때 나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거위들은 이제 나만 보면 욕을 하고 싫어한다. 진정으로 거위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무조건 수컷 한 마리와만 지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